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인 사마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마이는 단순히 제갈량의 라이벌로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이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깊은 지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마이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사마이는 누구였는가? 명문가 출신의 지식인 사마이는 서기병 709년 한해군 온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허난성 지역이죠.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경전에 통달했으며 특히 역학, 즉 주역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조가 처음 그를 등용하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마이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때가 되자 그는 스스로 나서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의 신중함과 정치적 판단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냉정한 현실주의자 사마이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냉정한 현실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제갈량과의 대결입니다. 제갈량이 여러 차례 북벌을 시도했을 때 사마이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갈량이 여자 옷을 보내며 모욕했을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냉정함은 때로 비겁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개별 전투에서의 승부보다 전체 전쟁의 승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인재관리자 또한 사마이는 탁월한 인재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부하들을 억압하기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특히 후계자인 사마소 형제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가문의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어 결국 진나라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2장 사마이에게서 배우는 5가지 지혜. 자, 그럼 이제 사마이의 삶에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인내의 힘. 사마이의 최고 덕목은 인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때도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며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현대 직장 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진이나 이직을 위해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차근차근 쌓으며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단기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현대 기업가 중 워렌 버핏이 이런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며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마이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지혜, 전략적 사고. 사마이는 개별 전투의 승부보다 전체 전쟁의 승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제갈량과의 개별 대결에서 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단기 매출보다는 장기적 브랜드 가치와 시장 점유율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학업에서는 개별 시험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학습 목표와 진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을 관리할 때도 부서 간 경쟁보다는 회사 전체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초기 순영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사마이의 전략적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접근법입니다. 세 번째 지혜, 유연한 적응력. 사마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전술을 유연하게 바꿀 줄 알았습니다. 조조 시대에는 충실한 신하였고 조비 시대를 거쳐 조예 시대에는 섭정의 역할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응했습니다. 현대에서는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역할을 재정의하는 직업적 전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합니다. 리더라면 팀원들의 성향과 조직 문화에 맞춰 리더십 방식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혜, 감정관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이는 제갈량이 여자 옷을 보내며 모욕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적 반응이 전략적 판단을 흐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협상 상황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합리적 판단을 유지하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장기적 비전. 사마이는 단순히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가문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어 결국 진나라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 전체의 번영을 고려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단기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재 육성이 필요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현재의 편안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위한 지속적 자기 개발이 중요합니다. 3장 사마의 지혜의 현대적 의미. 사마이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급하지 않지만 늦지 않은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준비했고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성공 법칙입니다. 또한 그의 현실주의적 접근법은 이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승리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화려한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는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인내와 준비,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장기적 관점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의 미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급함보다는 신중함을, 감정적 반응보다는 냉정한 판단을,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마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마이, 인내와 전략의 대가에게서 배우는 현대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